우리가 인간 공자를 저는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간 공자의 모습에 재미난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어요. 공자가. 왜냐하면 우리 중국 동양고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고전이 시경이에요. 시경과 서경. 우리가 보통 사서삼경이라 그러면은 시서역경이라 그러는데, 역경이나 시서역이라 그러는데, 이 역이라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이 경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따로 강의를 해드리려면 어려워요. 근데 공자 시대에 과연 역경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경과 서경만은 확실하게 공자가 편찬한 책입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론입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뭐냐면, 시경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당대의 민요들이에요. 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면은 국풍이라고 그래. 시경에 보면 국풍이라고 그러는데, 국풍이라는 게 뭐냐면, 국풍이라는 게 노래라는 일이요. 각 나라의 민요, 바람. 여러분 뭐라고 그래? 노래를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노래 부르면 뭐야? 신바람이 나잖아요. 노래는 바람이요. 왜냐하면 노래는 사실 입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신바람이 나요. 그럼 또 바람을 피우게 돼요. 하여튼 이 바람이요. 전부 이게 바람. 바람이라고 해서 이게 공자는 이 바람의 전문가예요. 노래의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냐면 이 매스컴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모든 거를 노래로 퍼뜨리는 거예요. 노래로 다 해서 백성들의 노래를 채집해서 그 국정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사람들하고 더불어 노래를 부르길 좋아해. 그러다가 노래를 잘 부르는 놈이 있어. 그러면 모셔다가, 야, 불러봐. 다시 부르게 해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필사반지. 빡!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모셔다가 꼭 그로 하여금 다시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꼭 그 사람 노래가 그러고 나면 자기가 꼭 따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3번을 부르는 거야. 같이 여러 번 부르다가 한 놈 잘 부르는 놈 있으면 혼자 모셔다가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옆에 서서 같이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노래 채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경이라는 그런 위대한 경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그렇게 당시 노래로 퍼지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은 문자화해서 경전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공자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거죠. 최초로 학문으로 만든 거죠. 민요를 중국의 가장 위대한 경전으로 만든 사람이 공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학기 11장에 보면 난 이런 기발한 얘기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건 뭐예요?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는, 노래를 잘 부르고 혼자 끝나는 걸로 끝나면 노래가 잘 부르는 게 아니지. 노래는 잘 부르면은 반드시 따라 부르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가수라는 게 뭐야? 가수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한번 부르면 따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 불러서 그 노래가 퍼져. 그래서 그 사인 계기성이라, 그 소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르침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침의 뜻을 이어가면서 노래가 퍼지듯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재미난 말이에요. 옛날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르침의 뜻이 계승되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타인의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사인의 스승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어느 조직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장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다, 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과거 사망오제가 다 뭐냐? 위대한 성군은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었다. 국민에게 스승이 되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에게 참다운 스승의 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학교에 보면은 배운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배운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 하잖아요. 배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배운다는 게 학기에 보면 배움의 기록이라는 유명한 이 학기라는 얘기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경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학기에 배운다는 것은 위대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이라는 건 뭐냐? 스승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왜?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런 거는 얘가 커서 언젠가 이 사회의 스승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학생은 학생으로 끝나면 그건 학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기르는 것이다. 학기 첫말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동양고전이. 그러니까 리더십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성 교육이라는 것도 뭐예요? 여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지. 그 뭐냐면,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스승이 되는 그 인간이 길러져야 그게 교육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때 비로소 우리나라 교육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썩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썩어가고 있어. 아주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젊은 여자들도 엄마 노릇할 줄 모르고 자식을 가르칠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러니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치국은 제가에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대학이라는 고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치국은 제가에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치국은 제가에 있다라는 말을 뭐로 설명하냐면, 대뜸 이런 말이 나와. 애 낳아서 키워보고 시집가는 처녀가 있다더냐. 이게 대학의 말이에요. 대학 경전에 애를 낳아서 키워보고 시집가는 처녀가 있냐 이거야. 그런 처녀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처녀가 시집을 가서 무조건 가서 해보지도 않은 짓을 막바로 잘해내는 게 정치다 그거야. 에? 그렇잖아. 살림이라는 거 해보지도 않은 여자가 가서 자식 낳고 김치도 전혀 담궈보지도 않은 여자가 집에서 김치를 맛있게 담그고, 살림도 안 해보는 여자가 짭짤하게 살림하면서 살림을 잘해나갈 때 그 집안이 잘 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 이성적 프로그램이 머리에 다 있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정치가 아니란 말이오. 항상 올바른 상황적 판단력을 가지고 감성적인 그러한 덕성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 그 상황에서 감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라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다. 그 지국의 근본은 그러한 시집 안 가본 사람이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그건 어디서 길러졌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집에서 길러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서 그 사람에게 자랑할 때. 도대체 우리가 너무 이 동양 고전을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에? 나는 임마누엘 칸트고 헤겔이고 뭐 비트겐슈타인까지 내가 안 읽은 책이 없어요. 현대 철학은 안 읽지만 나는 동양 고전을 읽으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울렁거려요.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볼 적에, 자, 동양 고전은 우리 동양에서 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효. 근데 효라는 것도 전부 뭐냐면 이 빌어먹을 효를 말하는데 이 앞에다 이 빌어먹을 글자를 잘못 붙여 충효라고. 근데 효는 충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효를
충화시켰다 이 말이야. 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무슨 효냐 이 말이야. 에? 효라고 하는 건 충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효를 충화시키면 그 문명은 망하는 거야. 효는 뭐야? 1차적으로 어머니의 자비죠. 엄마가 그야말로 자비로운 엄마처럼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닭을 키워요. 닭을 키운다고 내가 자그만치 몇 마리를 키우냐면은 17마리를 키워 지금 내가 2배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복잡한데 내가 너무 공부만 하고 사니까 우리 양평에 사시는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 양반이 나보고 과 잡수시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리밥국에 넣었는데 이놈을 탁 불렀는데 이놈이 호롱 날라고 그래. 열자마자. 근데 날렸는데 진짜 잘 날라요. 그래가지고 잡질 못해가지고 그냥 훌러덩 담 밖으로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나흘 동안을 들어오질 않아요. 어디서 꽥꽥 소리 나. 그래가지고 이거 잊어버렸나 보다 할 수 없이 아이고 저 뭐 도시에서 누가 잡아먹었지 했는데 나흘 후에 이게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놈이 알을 낳았어요. 4개를 연거푸 나흘에 하루에 하나씩 4개를 낳는데 어느 날 낳다가 고양이가 덮쳤어요. 이거 들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그런데 그냥 후다닥 하더니 그냥 샥 날아가더니 다시 날아가더니 저쪽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더니 우리 집 정원이 이렇게 꽤 되는데 여기서부터 집쪽이 측백로 한 10m 정도 높아요. 근데 거기서 저쪽 끝에서 저쪽으로 후루룩 날라왔어요. 닭이 그렇게 날려. 그래서 봉황이 왔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봉해라고 쳤어요. 내가 공자를 부르는 그 은자가 부르는 봉해, 봉이여 이렇게 봉해라는 그래서 이름을 봉해라고 쳤는데 이 다음부터가 재밌어. 이름에 딱 올라가더니 그 꼭대기 한 10m 꼭대기나 돼요. 그런데 거기서 딱 했는데 아주 거짓말 않고 사흘을 딱 요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성천 스님보다 더 위대한 정진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 내가 절을 했다니까. 그래서 저 새끼를 저거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러고 저놈을 내려와야 될 텐데 하다가 그래도 그냥 기다려 보십시다. 저게 자기가 내려오겠죠. 그랬더니 사흘 후에 이놈이 쫙 우주선 내려오듯이 내려오더라고. 그러니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그냥 쏴버려요. 용맹정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쏴버려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잽도 안 돼요. 이 날라서 팍 쏴버리는데 이게 맹금입니다. 닭이 원래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귀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계속 기른 거예요. 그랬더니 품어가지고 21일 동안 꼼짝 안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 새끼를 키워가는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개랑 닭을 볼 적에 여러분들 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죠? 닭은 머리가 나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놈 머리가 좋은 거는 준 사람이니 그게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닭은 고고해요.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거는 천리의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을 키워보면 깨달음이 많이 와요. 천지의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 닭이 그 새끼를 기르는 모습에서 내가 평생
내가 아주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 닭이 커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계림수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아마 전 인류사에서 닭을 가지고 인류의 교육을 논한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느낀 거는 하여튼 그 치열함, 그렇게 사랑하고 46일 동안 자기는 먹지도 않고 반드시 새끼들을 먼저 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다가 46일째 되는 날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그냥 팍팍 쪄버려. 새끼들 독립해라 이거야. 난 더 이상 너희들 안 키운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닭은 갑자기 당하니까 병아리들이 어저께까지 이렇게 품어주던 엄마가 갑자기 변하니까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 개꾸먹어요. 그런데도 팍팍 쪄버려. 그래서 내가 울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위대하더라. 나도 새끼를 저렇게 길렀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지경 불여천경이라 그랬어. 종이 경전이 하늘의 경전만 못하다. 내가 태어나서 이 봉해한테 배운 것이 더 크더라. 사실 공자님한테 배운 것보다 더 크다 내가 그랬어. 그렇게 깨달음을 많이 얻은 사건이요. 내가 최근에. 근데 한 1년째 지금 닭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맹무배기가 효를 물었어요. 효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효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죠? 자식이 부모님한테 대하는 게 효 아니요.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게 효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공자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부모는 오직 자식이 아플까만이 걱정이다. 효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식이 뭐 해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식이 뭐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공자님 말씀이 부모님 마음이라는 건 항상 자식이 아플까 걱정이다. 키워보면 애들 키워보면 딴 건 아무리 대학 떨어지든 말든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애 키워보다가 애가 병 들어보세요. 그것처럼 부모 마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내가 병약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고통을 줬던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이 병들까 병만 들지 말아라고 걱정하는 게 그게 효다. 뭐냐면 효라는 건 1차적으로 뭐야? 자식이 부모한테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효죠. 당연히 그 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죠.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동양 사상이 만들어진 거고 이러한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야 여기 보면 말이야 제아라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17 양화 편에 나오는 건데 17에 21을 보세요. 제아라는 놈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3년 이상 너무 길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3년 이상을 하면은 이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이구이라는 거 1년 상만 해도 이미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할 만한 얘기죠. 예? 군자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예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라 3년 동안 악을 하지 않으면 악도 붕괴가 될 것이고 사회가 돌아갑니까? 당신 군주가 됐는데 그러니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길 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흰쌀밥 먹고 비단 옷 입고 사는 게 편하냐? 편하냐? 그랬더니 이놈이 또 편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하면 네가 편해? 여안? 네가 편해? 그럼 그렇게 해라. 네가 편해? 그렇게 해라 이거야. 나는 말이야 군자가 거상을 하면은 먹어도 달지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편하지 않으니 내가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건데 네가 편한다니 해 이런 거야.
재하가 나가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저 녀석 참 불이 나더라. 최소한 자식이 태어나서 3년 동안은 3년이 돼야 겨우 걸음마가 돼서 부모의 품 안을 벗어났는데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3년을 아끼겠다니 천하의 통상이 됐는데 그 3년을 부모의 사랑을 아끼겠다니 저 녀석 참 매정한 녀석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말은 공자의 이런 말씀은 뭐 3년상을 지금 뭐 문자 그대로 움막쥐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3년 동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 이런 걸 지금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페스탈로치 같은 서양 교육의 근대 교육의 아버지도 뭐냐면 가정의 어머니의 교육이 1차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면 도저히 근대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동서고금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공자가 말하는 효를 가르쳐 줄 알아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 공자를 한번 들여보세요. 생활인으로서의 공자를 한번 들여다보자고. 공자의 그 유명한 말 있죠. 반소사음소하고 곡괭이 침지하고 낙엽재기 중이라. 그런 말 여러분들 다 들은 얘기죠. 예? 그 아주 소찬이라도 그냥 냉수와 소찬을 먹으면서 곡괭이 침지 이거를 그 팔을 굽혀서 팔벽에를 하고 자도 우리의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 공자 아주 소박하게 산 사람이죠. 그저 이렇게 반소사음수 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러면서 불의로서 의롭지 않은 것으로서 내가 돈을 벌고 의롭지 않은 것으로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한들 그것은 저 뜬구름일 뿐. 뜬구름과 같다. 그것은 나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야. 뜬구름이라는 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그냥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운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공자라는 사람의 그 인간을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 음악에 얼마나 심취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호르몬이 밑에서 컸거든요. 자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랑 그 결혼을 했을 때 이미 70이 넘었기 때문에 곧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컸죠. 그래서 니산이라고 그 공자 그 바깥에 가면 거기 있어요. 그 니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커가지고 이 사람이 젊을 적에 이제 그 계시집에 갔다 하여튼 그 양화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18살 때인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계시집을 갔다가 계시집에서 그 문전박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라는 게 뭐냐? 뭐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를 파들어 가다가 시작하다 보니까 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라는 건 단지 악과 동반이 됐거든.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음악이 제나라에 그 당시 노나라는 요 밑에 촌동네였고 저쪽 산동 저쪽으로 이제 제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더니 거기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데 그런 악이 남아 있어요. 엄청난 소악이라고 해서 그 악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궁중 우리나라 지금 저 국립국가원에 나와 있는 악이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이죠. 그래서 공자 시대의 음악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당시 지금 그 시대에 발굴한 게 편종 편경이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엄청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 제나라에서 소음악을 듣게 돼요. 이게 순임금이 지은 것이라는 그 유명한 음악인데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그래
그 유명한 말이죠. 3개월 동안 부지육미라 그랬어요. 부지육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하는 것이 나는 미처 몰랐다. 불도라는 거예요. 악이 이경지에 음악이 이경지에 이른다고는 나는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그 제 나라에 가서 그 심포니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악이 여기에 이른 줄은 난 꿈에도. 너 나라에서 촌스럽게만 내가 민요만 공부를 했는데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소악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할 정도로 음악에 대단한 경지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한 말씀 중에서도 지어도 나는 도의 뜻을 두었다. 보편적인 진리의 뜻을 두었지만 거덕이라. 그래서 그것을 내면적인 덕성으로 삼아서 내면화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의어 인이라 그랬잖아요. 인이라는 감수성, 어떠한 그 심미적 도덕성, 이러한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의거하면서 그거에 이렇게 의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에는 유어예라, 예에서 논다, 음악에서 논다. 그 예술의 경지를 이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하는 유명한 얘기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자 말씀이 나한테 고기포 한 다발 이상이라도, 고기포 한 다발이라도 싸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한테 갈 땐 그래도 고기포 한 다발은 갖고 가야지. 그러나 이게 비싼 건 아니요. 당대라도 성의는 있는 물건인데 누구라도 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안 가르쳐 준 적은 없다. 교육자로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령공에 보면은 그 유명한 얘기가 유교 무류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공자는 이게 뭐냐면은 가르침만 있고 류는 없다. 사회적 계급이라든가 무슨 천하다고 안 가리키고 그런 건 없다는 거야. 가르치면은 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도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공자는 뭐예요? 보편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근세 교육의 아버지예요. 여태까지 우리 동양 사상 그러면 굉장히 이런 계급적인 사상으로 하는데 그야말로 대단한 보편주의가 있는 사상이죠. 유교, 무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허용한 것이 공자였다 이 말이에요. 유교, 무류의 정신을 가지고 공자는 길렀어요. 그 다음에 공자의 그 면모를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상을 당해서 상자의 옆에 있을 적에는 상에 가서 말이에요. 상집에 가잖아요. 근데 상집에 가면은 배부르게 먹지는 않았다가, 너무 상집에 가셔가지고 많이 앉아가지고 때려 잡수진 말아요. 공자님도 뭐냐면 상집에 가서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 이날 곡을 하시면은, 곡을 하신 날은 노래를 안 부르셨다가, 그러니까 평소 때 항상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지. 항상 중얼거리고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서 곡하고 돌아서 바로 또 노래 부른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이것도 재미난 얘기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또 재미난 얘기가, 이 공자의 그 일상생활을 알려주는 얘기들만 모아놓은 편이 있어요. 제10편 향당편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 계강자라는 사람이 당대 계시 집안의 아주 엄청난 실권자인데, 계시가 당대 아주 서슬이 시퍼런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공자가 몸이 좀 나쁘다 이래 가지고 약을 보내요. 그러니까 탕약으로 이렇게 지어서 온다고 시자가 들고 왔는데 정중하게 절하고 그 탕약을 받기는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는 말씀이,
제가 받기는 하지만 이 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에 대해서 내가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이 무슨 약의 성분의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중히 받겠으나 제가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공자가 그 대사구를 했으니까 막 우리나라로 치면 노나라의 법무장관 정도나 될까? 그거보다 더 좀 높을 수도 있고, 대법원장 정도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수레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수레가 있기 때문에 이 수레를 항상 기릅니다. 그래서 말 4마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4마리는 문간에 마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면은 그 수레를 모는 사람들이 다 말을 다시 조립해 가지고 수레를 아침에 딱 대령해 놓으면 그 말 올라가는 그 대 위에 올라가서 수레를 딱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 나갔다 왔는데 마구간에 불이 났어. 마구간에 불이 났어. 그건 굉장한 사건이죠. 마구간에 불이 나면은 그거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재산이고, 그것도 국가에서 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은, 돌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물은 사람이 상인호, 사람이 다쳤느냐,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참 위대한 거죠. 그 인품을 나타내는, 공자의 인품이, 야 우리 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경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다쳤느냐, 그러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그러고 요새 흰쌀밥 잠깐만 투정을 하는데, 나는 평생 흰쌀밥을 고집해요. 공자님이 뭐라 그러냐면, 도정을 잘한 흰쌀밥을 싫어하신 법이 없다. 정직한 거죠. 왜 뭐 현미가 좋다니 이런 헛소리들만 해. 흰쌀밥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짧은 얘기지만 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회를 드실 때는 잘게 쓴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잘게 쓸어 잡으셨다. 잘게 쓸어서 육회를 잘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적에 쉰 음식이나 밥이 쉬었거나 조금 상한 듯하거나, 고기가 상한 듯하고, 물고기가 상한 듯하고 육고기가 부패한 듯하면 절대 안 드셨다. 음식에 상한 듯한 냄새가 나면 들지 마세요. 색깔이 나빠도 드시지 않으셨고, 냄새가 나빠도 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덜 익은 것도 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때 아닌 음식을 들지 않았다. 겨울에 수박 잡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 정약용 선생도 그 당시 제주도에서 그 운막집 같은 데서 서울에 다산 그 여의당 전설 보면 수박이 겨울에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이 아주 망국의 음식이라고, 왜 때 아닌 음식을 처먹냐고 하면서 그 고관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 아닌 음식을 잡술 필요 없어. 여름에 목말릴 때 수박을 먹는지 왜 겨울에 수박을 드셔. 재미난 얘기들이요. 그리고 반듯하게 잘라지지 않은 것은 잡수지 않았다. 깍두기도 반듯하게 안 자르는 건 안 잡수셨다라는 얘기들을 보통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게 음식이라는 게 뭐가 자르는 것도 하여튼 도가 있다 이거야. 장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날 고기를 먹을 때도 와사비를 찍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날고기는 찬 음식이요. 그러니까 그 찬 거를 찬 데다 먹으면 안 되지. 반드시 그거를 더운 장과 같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 와사비라는 건 아주 매웠고 더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양을 맞춰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렇게 그걸 맞춰 잡섰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
육고기도 많이 드시는데 항상 곡기를 이기질 않았다, 그런 얘기야. 우리 전통적인 쌀 음식을 잘 드셔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술도 무량 아주 많이 드신 모양이야. 주량이 한이 없었다. 근데 불금은 아니라 주정 부리는 데는 이르지 아니었다. 술을 많이 드셨어도 주정을 하시는 법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한문을 읽는 분들께 앉아가지고 이거를 불급에 끊어요. 술에 양이 없어가지고 술이 공급이 안 되면 난동을 피셨다. 그런데 그렇게 끊을 수는 없지. 근데 우리끼리 항상 이 구절을 읽다가 야, 불급이 난이단 맛 술 더 갖고 와. 하여튼 공자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이라고 말하는데 공자님도 그 인에 대해서 인이라는 건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이라는 건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아꼈어요. 뭐냐면 맹무백이, 아까 그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맹씨 집안에 이 공자의 친구의 아들인데 당대 권력자였거든요. 그래서 맹무백이가 공자 제자를 쓰려고 물어요. 맹무백이가 자로가 인합니까? 그랬거든요. 공자가 알지 못하겠다. 나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도 물어요. 자로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그러니까 당신 수제자 자로, 아까 자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좀 물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재차 물으니까 유야, 자로라는 사람은 천승지국의 그 천승의 국이라면 엄청나게 대국입니다. 이 대국의 군대를 전부 맡아서 그 군대의 재정을 맡겨도 틀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인하다고는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중하게, 자기 인생에 중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이제 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는 이렇게 했는데 그도 인한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적은 어떻습니까? 그 인한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거든요. 교원 영색 선이 인이라. 교원, 말을 교묘하게 꾸며. 요새 정치인들이 이게 참 교원, 선거 공약부터 뭐든지 하여튼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교원 영색. 요새 전부 배우들은 배우마다 전부 성형외과 수술을 한다는데 도대체 길거리 지나가다 이쁜 애를 봐도 겁이 덜컥 나요. 저거 어디다 집어쳐놓나? 그거부터 배니까. 서울 댕기면 뭐 길거리 반 이상 안 한다는 게 없다네. 국토를 그냥 단시간에 그냥 4대강을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나, 저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 쫙 늘어 있는 것이나 똑같은 발상들이요. 지금 나라가 망해먹어도 내가 보기엔 크게 망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을 그냥 교묘하게 꾸미는 놈치고 선한 놈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인한자라고는 있을 수 없다.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아주 증오하시는 말씀이 논어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교원영색. 그러니까 공자가 싫어했던 건 뭐겠어요? 위선이요. 우선 공자가 싫어했던 건 위선이야. 시구야. 이게 나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자의 사상을 말하는 데서 공자는 뭐야? 예의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예의 전문가. 예의 전문가 그러죠. 예의. 그래서 공자가 예의 전문가로 꼽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무장관까지 시킨 거예요. 대사구가 됐는데 대사구는 필히 종묘 제례를 지낼 적에 종묘 있잖아요. 서울의 종묘. 지금 거기 그 종묘가
노나라 그 곡부에 가시면은 거기 그 종묘가 있습니다. 지금 공자가 들어갔던 태묘라는 게 있는데 그 태묘에서 방대한 제사를 지내요. 쫙. 왜냐하면 노나라의 태묘는 주나라의 천자야. 옛날에 그 주나라의 천자였던 그 주나라의 천자를 만든 주공이라는 사람이 분봉된 곳이기 때문에 그 태묘에서 거의 천자의 예를 갖춰서 엄청난 제례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가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도 지금 종묘제례악이라는 거, 종묘제례라는 거 1년에 한 번 합니다. 대제를 하거든요. 그 대제를 한번 가보세요. 근데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왕이 들어오고 막 그대로 재현해서 하고 국립국가원에서 나와서 하고 8일무도 추고 이러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들어갔어. 예 전문가라서 법무장관까지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위에 기라성 같은 그 노나라의 아주 대관들이 쫙 도열을 하고 앉아 있는데 공자가 들어오면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위에서 추인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추인이라는 건 뭐냐면 공자의 아버지가 추나라에 분봉되었기 때문에 아주 경멸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저 추인의 새끼가 예의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감히 와서 이 태제에서 저렇게 묻고 난동을 피니 저 새끼를 언제 저놈을 예를 안다고 했느냐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위에서 딴 장관들이 쫙 하면서 하니까 공자가 탁 일어나서 내가 이 태제지만 여기서 내가 묻는다고 하는 이것이 예니라 시래야. 위대한 거죠. 예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틀릴 수 있는 거 모를 것도 있는 거도 내가 묻는다는 게 뭐가 죄냐.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여기 새로 들어왔으면 여기 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나한테 언제 사전에 가르쳐줬냐. 그러니 내가 묻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예지. 뭐가 예냐 이 새끼야. 시래야. 나는 논어를 전부 읽으면서 제자들 앞에 이것이 나 공자다 시구야. 이것이 내가 묻는 이것이 바로 예다 시래야. 이 두 마디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공이 물어요. 자공이 묻기를 그 대단한 제자인데 위령공 23, 15회 23에 보면은 자공이 묻기에 내가 일생 평생 한마디로 내가 평생 선생님 말씀 중에서 평생 받들어서 살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이 충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여기다 보면 서, 이 글자 하나다 이거. 서. 아니 공자님한테 자공이라는 수제자가 제가 평생 한 말씀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거 평생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신 말씀이 서. 딱 한 글자 나오셨어요. 서라는 게 뭐냐? 예? 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내가 기소욕이 이거 긍정적으로 하면 기소욕이 내가 쓰고자 하면 나 타인을 세워주고 기욕립이 리빈하고 기욕달이 달이니라.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면 타인을 먼저 달성하게 해주라.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지 마라. 윗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불만스러운데 그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하지 말고 아랫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윗사람한테 하지 말고 옆사람이 오른쪽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걸 왼쪽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오른쪽 사람이 잘못하는 걸 왼쪽에 베풀지 말고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대학에 나오는데 이걸 혈구지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공자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위대한 무슨 사랑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아주 단순하게 서. 이게 띄면은 사실 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내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싫어하는 건 남한테 베풀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그것만 지키면 기독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하고 그거 외에 더 큰 계명은 없다. 내 말은 이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천당이고 뭐 지옥이고 뭐 처녀한테서 태어났고 이런 건 다 다음에 복음서 기자들의 첨가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현실적인 우리 인간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른 정신을 가지고 대의를 구현하고 내가 싫은 것을 남한테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세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죠. 여기 참 재미난 말이에요. 7회 29 내가 좋아하는데 자, 인이라는 건 내가 항상 인이라는 건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러면 인이 멀리 있다고? 인이 멀리 있다고? 야, 내가 지금 인을 원한다면 인은 당장 너에게 달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에 대한 사상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공자에 제가 수제자한테도 제가 인합니까? 그러면 군주가 그 사람을 등용하려고 쓰는데도 나는 걔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신 양반이 인이 뭐냐고? 인이 멀리 있다고? 인은 그대가 원하면 당장 그대에게 달려오는 게 인이니라. 몰라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말씀이 그 자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한테 항상 이제 자로가 막 우격다짐으로 아는 체도 하고 맨날 이러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로한테 임마 내가 너한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마. 왜냐면 자로가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참 위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지식인들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앞에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구절이 중요해. 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알미다 그랬는데 문제는 뒷구절에 있는 거야.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러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자기 개인의 판단인지도 모르고 전 국민이 확고하게 나를 지지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있고 이 아주 위대한 착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얘기가 또 자로가 물었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주제를 물은 거죠. 자로가 또 선생님한테 제가 그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했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다 하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리요?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느냐?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가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때 바로 안회가 죽은 후였거든요. 그래서 안회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로가 공자한테, 그 수제자를 읽은 공자한테 물어요. 죽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삶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하고 이 말씀한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6의 옹야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번지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레몰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쇼퍼지, 그러니까 운전수였단 말이에요. 운전수를 하는데 귀여운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알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공자한테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얘기가 경귀신이 원지라고 했거든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그래서 우리가 경이원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귀신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공경해라. 하느님을 공경해라. 공경하되 멀리해라. 그죠? 경이원지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진리든지 그 종교적인 진리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공경은 하되 멀리하세요. 모든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이원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귀신이 원지하면은 이것을 알미라 할 수 있다. 그러고서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벌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과학적인 진짜 엄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식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저 앞에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민지의라 그랬잖아요. 백성의 의를 힘써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전제가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공자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공자가 재판관, 법무장관 했으니까 재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 청송, 내가 재판을 듣고 송사를 듣고 재판을 듣고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나는 분명히 사람만 타인만 내가 못하지 않다. 누구든지 명판결을 나도 내릴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내가 판결을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나도 남처럼 얼마든지 명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냐? 재판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판을 만든다는, 재판이 송사가 있는 사회가 그것이 나쁜 사회라 이 말이에요. 점점 이게 뭐 법과대학만 만들어가지고 무슨 변호사 양상해가지고 뭐 변호사의 뭐 특권 의식을 없앤다 그러면서 뭐 변호사 법률 서비스를 뭐 보편화시킨다. 웃기는 얘기요. 법과대학 적을수록 좋아요. 법과는 없을수록 좋은 거고. 뭐냐면 근본적인 뭐냐면 대학 지도에도 제일 마지막에 대학의 가르침이라는 건, 대학의 도라고 하는 건 제 명명덕, 자기 본래적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 친민하고 백성들을 친하게 하는 데 있고, 제 지어지선이라 지극한 선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 지극한 이상사회가 뭐냐? 공자님 말씀이 바로 지극히 우리가 바람직한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없는 사회다 그랬어요. 송사가 없는 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공자가 법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외친 것이 뭐냐면 나는 재판은 누구든지 명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정치를 잘한다면 재판을 없애버리라는 거야. 개강자가 당대 그 논란의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최고의 실권자가 공자한테 정치란 무엇이요? 뭐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서 물어요. 가장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가 무엇이냐 하니까 딱 말해. 정치라는 것, 정이라는 것은 정이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바르게 한다면, 솔선해서 네가 바르게 정치를 한다면 누가 감히 부정한 짓을 하겠느냐. 이게 공자님이요, 개강자 당대 최고의 실권자를 놓고 하는 말씀이, 야 네가 솔선해서 정의를 실현하는데 누가 국민이 부정을 하겠느냐, 불의를 하겠느냐. 네가 똑똑해라. 네가 나쁜 놈이다. 그야말로 가슴에 맺힌 얘기는 많고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공자님의 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느낀 대로 이 진리를 실천하는 우리 각자 모두 선량한 시민이 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힘이 느껴졌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인간이 서로 우애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신임을 얻어야 한다. 그동안 많이 몰랐던 공자님의 인에 대한 사상도 오늘 많이 알게 되었고, 너네 그냥 좋은 말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항상 많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시구야. 그렇게 그러니까 위선이 아닌 그냥 본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그게 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점이 참. 가축 기르는데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안 다쳤냐고 물어보는 그 공자님의 그 인자하신 그런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도열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미국에 살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었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존경하고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뭐 강의야 내용이 워낙 탄탄하니까 좋은 내용인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진지해서 이렇게 뭐랄까 여유가 없는 느낌으로 아주 그냥 서로가 빨려 들어가니까 상당히 힘들었기도 했고,